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추석맞이 한인 대잔치를 엽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수혜학교들이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가을 새학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검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일자 뉴욕시가 수돗물 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뉴욕시 신분증인 ID NYC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갤럭시 노트 7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추석맞이 한인 대잔치를 엽니다. 올해 행사는 리치필드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에서 진행되며 심신 등 여러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올해로 15년째 매년 추석 때마다 뉴저지 한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추석맞이 대잔치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립니다. 이번 잔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먹거리 장터, 연날리기 대회 등 다양하고 풍성하게 치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컨셉이 응답하라 1988 그렇게 저희가 또 컨셉을 잡고 박남정, 심신, 또 전윤아 씨 그리고 락의 대부라는 한대수 씨도 또 이번에 공연을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원광 한국학교가 주최하는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민속 문화체험 행사와 클래식 재즈 그리고 국악에서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연주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부 가요 열창을 비롯해 동포 노래자랑, K-팝 스타 등 다양한 음악 경연도 열립니다. 한인회 소속 좋은 학교 서예반은 무료로 가훈을 써주며 한인경찰협회는 채용 박람회를 열고 강아지 보호단체에서는 강아지 입양 행사를 여는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행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뉴저지 한인회 그 추석맞이 잔치가 이번에 15회를 맞았는데 이번에 그 잔치는 저희 뉴저지 한인회 임원이나 또 관계된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치루어져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특히 많이 찾는 연예인 공연은 24일은 6시 30분, 25일은 5시 30분에 바로 이곳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많은 한인들이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여와 벤더 관련 문의는 뉴저지 한인회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수학교들이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가을 새학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끝으로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늘 뉴욕과 뉴저지의 초중고교들이 가을 신학기에 도입했습니다. 학기 첫날인 오늘 뉴저지 램지에 위치한 스미스 중학교에선 긴 방학을 끝내고 온 학생들이 그들의 새 교실과 반가운 친구들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뉴저지주에선 140만 명의 공립학교 초중고교생들이 새 교육정책이 도입된 2016년 신학기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 8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새 졸업정책이 적용돼 2021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반드시 알지브라 1과 10학년 수준의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된 신학기에 의사들은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학기가 시작한 첫 주 동안 긴장과 설렘이 반복돼 건강관리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등학생들에겐 9시간에서 11시간 사이의 수면 시간과 중고등학생들에겐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의 수면 시간이 적정하다고 권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퀸즈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학급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학을 앞둔 퀸즈 공립학교는 교실당 학생 수가 예상 인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도 퀸즈 24에서 30학군 수치를 보면 등록할 수 있는 인원보다 예상 수용 인원 수가 더 많아 22,400여 명이 초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많은 학군인 25학군과 26학군의 경우 수용률이 각각 122%, 120%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검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일자 뉴욕시가 수돗물 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채취한 수돗물 샘플에서 1개 이상 연방환경보호청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오는 10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수돗물을 재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안전성 검사 방법이 수돗물을 2시간가량 틀어놓고 진행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체육 교육이 규정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국이 공개한 2015에서 2016학년도 공립고등학교 체육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주교육법 규정대로 체육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25.4%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120분, 중고등학생은 90분 이상 체육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부족한 원인으로는 체육교사와 시설 부족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 살고 있는 동포와 유학생 100여 명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일명 번개 형식으로 트위터를 통해 공지됐으며 박 시장은 동포들과 교육과 일자리, 북한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박 시장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를 만나고 허핑턴 포스트를 창립한 아리나 험핑턴을 만나는 등 북미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뉴욕시 신분증인 ID NYC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신분증, 즉 ID-NIC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뉴욕주 소재 은행들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마리아 블로 뉴욕주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뉴욕은행연합과 뉴욕신용연합에 ID-NIC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제 활성화와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ID-NIC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제도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한 제도로 특히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무료 신분증 발급제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뉴욕시 신분증을 통해 개설된 계좌가 테러 자금이나 불법 마약 자금이 유통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은행에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어멜거메이티드 뱅크와 파퓰러 커뮤니티 뱅크 등 12개의 금융기관이 뉴욕시 정부 신분증 소지자들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대부분도 뉴욕시 신분증을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아이디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 비행거리는 621마일 내외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한진그룹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한화 1,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수혈돼 중단이 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이 묶인 한진해운의 백길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번 1,000억 원은 한진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는 600억 원과 조양호 회장이 사재로 내놓은 400억 원으로 이뤄집니다. 월드컵 축구 2연승을 노렸던 슈틸리케호가 시리아전에서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시리아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서 0대0으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시리아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같은 A조에 소속된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내년도 소득세 환급 지연이 예상됩니다. 일찍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인 세금 폭탄 방지법에 따라 2월 15일 이전에는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인 세금 폭탄 방지법은 신분 도용과 소득세 환급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갤럭시 노트 7의 교환이 이뤄집니다. 삼성전자 미부 법인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제품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을 교환할 경우 소비자들은 새로운 갤럭시 노트 7으로 바꾸거나 다른 모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는 갤럭시 노트 7의 전량 리콜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갤럭시 노트 7을 구입한 매장을 방문하거나 삼성전자 고객 서비스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건과 사고 소식 이어집니다. 뉴저지 수섹스 카운티의 프랭클린에서 26살의 한인 태미 김 씨가 실종됐습니다. 태미 김 씨는 지난 목요일 아버지가 차로 집에서 멀지 않은 스타벅스에 내려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스타벅스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태미 김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발견됐는데 이 노트북은 경찰이 숲을 더미에서 찾아냈으며 핸드폰은 인근 공사 중인 건물에서 눈에 띄지 않게 버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미 김 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사건 당일 감시 카메라에는 세탁소에서 태미 김 씨가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장면에는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어 이 뒤의 행적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 아버지가 내려준 뒤 3마일을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단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김 씨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용된 흔적은 없습니다. 태미 김 씨는 5피트 5인치의 키에 160파운드의 체격으로 실종 당시 만화 펠릭스 더캣 무늬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경찰국은 김 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기념해 열린 주베이 페스티벌에서 여러 사건의 총격과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브루클린에서 열린 주베이 페스티벌에서 엠파이어 블러버드와 플랫 부시 애비뉴에 위치한 웬디스 앞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살 소년이 가슴에 총을 맞아 숨지고 66세 여성과 72세 여성은 총상을 입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총격이 발생한 30분 후에 워싱턴 애비뉴와 엠파이어 블러버드 인근에서는 얼굴에 총을 맞은 22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엠파이어 블루버드와 오션 애비뉴에서도 한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25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노동절 연휴를 주베이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격 사건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오늘 새벽 22살의 남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2시경 브루클린 윌리엄스 버그의 켄트 애비뉴와 놀스 6번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한 남자가 총을 맞았으며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납치를 시도했던 3명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나수 카운티 경찰 당국은 9월 4일과 22일 에이샤 우드, 29살의 마크 퍼서드, 33살의 지넷 오티스가 웨스트버리의 그랜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집에 침입해 납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샤 우즈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나머지 2명은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총과 도끼 손잡이로 가격한 뒤에 피해자의 차를 훔쳐 달아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시경이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의 몸을 더듬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이 감시 카메라 영상 속의 남성 용의자는 지난달 19일 제롬 애비뉴에 위치한 포담 로드역에서 4번 트레인에서 내리는 24살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에 몸을 더듬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25살 남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 30명이 6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을 인솔해온 김영배 성북구 청장은 뉴욕 한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협력사업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향후 본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뉴저지교회협의회가 지난 2일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해 뉴저지 한인회 간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1,000를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이날 많은 뉴저지 한인 동포들이 참여해 한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 국제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문화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개최하는 컨셉 코리아가 8일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패션 행사인 뉴욕 패션 위크에 맞춰 2010년도부터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요하닉스의 김태근 디자이너, 키미제이의 김희진 디자이너, 그리디어스의 박윤희 디자이너 등 여성복 브랜드 3개가 참여합니다. 미국 대선의 민심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CNN 방송 조사 결과 트럼프가 힐러리의 근소한 차이로 앞선 조사도 발표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 공동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클린턴은 44%의 지지율로 트럼프 41%의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트럼프가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43%에 그친 클린턴을 2%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등록 유권자는 사실상 양당의 고정 지지층으로 이미 선관위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를 의미하며 일반 유권자는 이에 더해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중도 또는 부동층 유권자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눈에 침범해 결막염과 포도막염 등의 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대와 콜로라도 주립대 등 공동 연구진은 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 성인 지카 감염자의 10에서 15%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결막염이 발생하고 신생아의 경우 시신경염, 실명 등이 생긴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항균, 비누나 항균 세제가 일반 제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상 그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더욱이 안전도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2일 항균성 화학요소를 첨가한 비누와 세제들이 일반 비누와 물보다 특별히 낫다는 과학적인 효능이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FDA의 이번 결정은 향균 물질로 많이 쓰이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본의 경우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나 약물 내성 박테리아를 증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7번 전철이 지나는 퀸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L전철의 운행 중단 등 7번 전철이 지나는 퀸즈 지역의 렌트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상 이유로는 비싼 렌트비의 대안이었던 브루클린의 집값이 껑충 뛰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더 저렴한 퀸즈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으로 풍력 발전 기술자가 꼽혔습니다. 센서스에 따르면 이 직업은 2014년에서 2024년 10년 동안 1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외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개인관리 보조사로 나타났으며 개인관리 보조사의 경우 향후 58,1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열대성 허리케인 헐민의 기세는 뉴욕, 뉴저지 내륙 지방에선 약했으나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오늘도 바람과 파도가 거셌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까지 롱아일랜드와 로드아일랜드 등 해안가에 초속 18m의 바람과 거센 파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 온종일 구름 낀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8일 목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한낮 최고기온 화씨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기온 화씨 78도, 섭씨 26도 되겠습니다. 9일 금요일도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기온 화씨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10일 토요일은 오전과 오후에 매우 맑고 화창하겠으나 자정 이후 곳에 따라 천둥 번개 가능성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화씨 85도 안팎이지만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